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1월 13일. 자, 오늘은요, LG전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또 소위,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주식들, 코로나 피해 주식들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LG전자도 그렇고, 뭐, 리오프닝 주식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투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최근 들어서 LG전자, 우리 12만 원대였나요? 예, 12만 원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수 투자를 좀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좀 시간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말씀드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뭔지도 좀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에서는 또 여행주, 카지노 뭐 이런 주식들도 괜찮았고요. 리오프닝 코로나 피해 주식들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슈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LG전자가 벤츠 EQS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벤츠 EQS의 이 뭡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것도 곡선형 굴곡이 있는 이 플라스틱 OLED, 예, 플라스틱 OLED를 기반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2022년 형 EQS는 벤츠의 이 플래그십 전기차의 그러니까 뭐 최상위 모델이죠. 최상위 모델입니다. EQS.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하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LG전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사실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LG전자 주가입니다. LG전자 주가입니다. 현재 이제 오늘 LG전자는 요 얘기가 자, 보시게 되면 LG전자 벤츠의 올레드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 2022년 EQS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것이 이제 어떤 촉매 또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주고 줄 수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LG전자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간 투자하고 있는 게 뭡니까? LG전자의 뭐 TV 가전 부분 그런 게 아니죠. VS 전장 부분, 이 전장 사업 부분을 큰 턴어라운드, 그렇죠? 전기차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애플과 손잡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주가도 오늘 장중에는 얼마가 올랐냐면요. 거의 10% 올랐습니다. 9.4%. 뭐 좀 오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확정된 내용 없이. 하지만 충분히 이해는 또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벤츠전자가 벤츠하고 손을 잡았어? 그것도 전기차 EQS에, 그죠? 예. 그런데 사실 2021년 작년에는 뭐였습니까? 이 에스컬레이드에도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을 했다. 근데 다르죠. 얘는 그죠? 전기차가 아니었습니다. 얘 EQS.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애플은 원래 당초 2030년에 애플카를 내놓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왜? 업계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빨리 내놓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작년 연말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반응을 하긴 했었습니다. 2025년까지, 2025년에 출시를 하지만 지금 어깨에 나오는 얘기는 2024년에 빠르면 출시할 가능성이 좀 있다. 과거 LG전자, LG이노텍, 특히 이제 LG전자 주가가 이렇게 수직 급등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좋아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2020년 12월입니다. 그죠? 이때 LG전자가 애플과, 이때 뭐 현대랑 손을 잡느니, 막 그러잖아요. 예, 애플이 LG전자와 결국엔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이때 주가가 얼마? 10만 원에 시작을 해서 얼마? 대략 19만 원까지 수직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뭐 1년 쉬었다는 거죠. 1년 쉬었습니다. 저희가 LG전자를 진입한 시점은 지난 12월부터입니다. 파란 블럭에 화살표가 있는 이 12월부터 LG전자 11월 말이구나. 11월 말부터 12월. 그리고 시간 투자를 한다. 왜? 정황을 보니까 2022년에는 우리가 기다렸던 애플발 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솔직히 그거 아니면 길게 갈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LG전자의 vs 이 그 전장사업부는 지금 아주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간으로 수주가 뭐 올해는 뭐 작년에는 한 뭐 5조 대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늘어난 그죠? 늘어난 수치를 좀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 작년에 7조 정도 했네요. 2021년에는 작년 2021년 기준으로는 뭐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7조 정도를 했다. 하지만 올해는 한 8에서 한 9조 정도 할 것이다. 수주 잔고가 거의 한 60조에 달한다. 그죠? 사실 이게 원래 적자 사업이었어요. 근데 LG전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는 뭘 봅니까? 삼성전기는 MLCC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LG전자도 마찬가지. 바로 이 전장 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기본적으로 주가는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 1년 쉬었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진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1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장기 하락을 보이면서 그죠? 여기 싸졌다.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거쳤다. 두 번째, 4분기에는 좀 부진할 것이다. 실적 4분기 불확실성은 벗었죠. 여기에 GM 관련해서 이 리콜 충당금 이슈도 모두 반영을 했다. 세 번째, 자 그런데 이제 2022년부터는 바로 이 전장 사업 부분이 시장의 그렇죠? 모멘텀으로 주가의 모멘텀으로 또 시장에서 더 주목받게 돼. 왜? 전기차도 그렇지만 자율주행 이쪽이 올해도 크게 성장할 것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 애플은 자율주행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자율주행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부분 좀 감안을 해보고 하게 되면 테슬라하고는 좀 차별화 두겠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LG전자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네. 우리가 정황상으로는 어떤 재료가 이 오픈이 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왜? 애플 자체가 상당한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자, 저는 이 12만 원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물론 오늘 주가가 올랐어요. 하지만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근래 들어서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시장이 급락하면서 한번 좀 빠졌는데 솔직히 이런 자리가 되면 고민이 돼요. 이걸 더 두고 가? 팔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여기는 주식을 사들이시라고 그랬죠. 그죠? LG전자는 저희가 계속 사들어요. SK 하이닉스는 좀 팔아서 매도를 하더라도 LG전자를 LG이노텍 후속으로 보고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재미난 부분을 하나 보시게 되면 이게 LG전자의 최근 수급 동향입니다. 12월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살까요? 가격 메리시 있다. 악재는 반영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격 메리시 있고 악재는 반영했다. 하지만 이제는 슬슬 이 VS 쪽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어제 오늘의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쓸어 담는 중인 거죠. 그렇죠? 쓸어 담는 중인 거죠. 자, 12만 원대 시작을 해서 개인적으로 17만 원 이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예를 들어서 애플카 이슈가 부각됐던 바로 12월 23일에는 LG전자가 상한가를 간 날입니다. 상한가를 간 날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갈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애플과 손잡을 경우에. 그 외에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 정도의 큰 재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당장 아니어도 상관없죠. 왜?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이 크거든요.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면 주가가 그 방향으로 기대감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장이 어떤 큰 충격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7만 원 이 상태를 보면서 가면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 순식간에 막 19만 원대, 막 20만 원대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일단 17만 원을 상단으로 해서 움직이겠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2022년 올해 LG전자가 크게 턴 어라운드 할 거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장 사업 부분인데 이쪽에 큰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부분을 보시면서 LG전자 차근히 밀고 가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 갔니? 뭐 이런 부분이에요. 파이자. 네. 오늘 코로나 피해 주식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네. 피해 주식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저 여행주들, 그 다음에 뭐 카지노 주식들도 그렇고, 그죠? LCC, 그 다음에 또 뭐, 호텔 신라나, 뭐 이런 주식들도 전반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최근에 하루 확진자가 60만을 넘어가는 날도 있고, 오미크론이 뭐 엄청나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도는 높지 않다. 그리고 부스터샷, 거기에 먹는 치료제까지. 결국에 이번 겨울이 지나고 지금 뭐 정점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관련한 주식들은 주식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올해 2022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미국 주식들 중에서도 이쪽이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될 건데요. 오늘 우리 쪽에서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2만 1000명분이 오늘 국내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처방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오미크론은 이제 다시 한번 유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하지만 그거는 정점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 코로나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날 것이냐. 갑자기 순식간에 없어질까? 그거보다는 뭐 계절병 또는 뭐 감기, 독감 뭐 이런 수준으로 해서 그죠? 잠시 앓고 가는 거, 약 먹으면 낫고 주사 맞으면 낫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미크론을 지난 12월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미크론이 델타를 좀 밀어내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오늘 관련한 주식들 중에서 여행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투어입니다. 그죠? 이거 하나투어입니다. 오늘 4.8% 올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국의 여행주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래요? 뭐 부킹홀딩스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 부킹홀딩스. 최근 주가는 부킹홀딩스는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저점 잡고 좀 뭐 괜찮습니다. 여기에 뭐 메리어트니 하얏트니 뭐 다 좋아요. 거기에 항공 여행주들 뭐 크루즈 이런 애들도 예를 들어 카니발입니다.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오늘 하나 투어가 있었고요. 그렇죠? 하나 투어의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의 변곡점은 주가가 떨어지다가 상승하는 걸 변곡점이라고 하지만 그죠? 수급의 변곡점이 있어요. 수급의 변곡점은 수급이 빠지다가 레이저 수급이 빠지다가 얘들이 전환하는 돌아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적의 변곡점은 뭡니까? 실적 계속 안 좋다가 돌아서는 그 변곡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 투어, 모두 투어도 오늘 돌았습니다. 예. 최근에 이미 많이 빠졌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점 만들고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 뭐 노랑 풍선이 이런 애들도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카지노 주식들 보면은 이 강원랜드입니다. 사실 뭐 이런 거 뻔한 게임이라는 얘기 들었죠. 여기서 빠진 건 어쩔 수 없었다. 갑자기 확산세가 뭐 엄청났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가격 매릿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를 하거나 추가하거나 뭐 해서 들고 가면 된다. 이때가 얼마입니까? 21,000원 중반 후반, 22,000원, 22,000원 중반 후반, 23,000원 이랬는데 지금
이제 2만 대략 한 6천 원대에 올라왔었고요. 수급 상황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생겼다. 개인들은 털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였고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도 오늘 이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GKL입니다. 큰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오늘 호텔신라도 지금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성과가 날 것이다. 지금 국내에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 먼저 움직였고요. 카지노,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면세점 플러스 백화점, 신세계니 뭐 현대백화점이니 뭐 다 마찬가지겠죠? 또 면세점이 같이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항공주, 다음에 또 화장품 맨 마지막에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신세계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결국에는 올해 상저하고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저는 LG전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피해 주식들, 이들 종목군들이 그죠? 올해 2022년에 지금 상당히 뭐 LG전자는 오늘부로 해서 이제 머리를 완전히 들기 시작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정점이 나오기 이전에 저점은 서서히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과거랑 좀 틀리죠. 어차피 이제 치료제.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주목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으면 전반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미국 주식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로 먼저 가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